저는 14년차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삼성전자, C랩인사이드, SK텔레콤, CJ온스타일 등 국내 대기업의 사내 창업팀들을 포함해서 300개가 넘는 팀들을 코칭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본 창업팀들은 당연히 이보다 훨씬 많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팀들을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사업이 망하는 분들, 심지어 초반에는 몇 억씩 투자도 받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회사가 문을 닫는 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봤더니 대략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유형이 뭔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물론 실패가 겁나서 도전도 못하는 사람, 이런 뻔한 얘기할 거 절대 아니니까요. 사업 준비 중인 분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잘 되는 분들도 혹시 내가 해당되는 건 없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약점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처방도 내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보셔서 이 처방전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유형에 해당되신다고 당신은 사업하면 망할 테니까 절대 사업하지 마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워린 버핏의 친구인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고 따라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사업 망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그것과 정반대로만 해라. 이렇게 실패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찰리 먼거의 말처럼 의식적으로 그것과 정반대로 해보세요. 그럼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하면 망하는 유형, 그 첫 번째는 성격이 꼼꼼하고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는 분입니다. 특히 명문대를 나온 대기업 출신의 스펙 좋은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특히 이런 성향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무슨 X소리야. 벤처 투자사 중에 신림동에 있는 S대 출신한테만 투자하는 회사도 있는 거 잘 알 텐데. 맞습니다. 스펙이 좋은 분들은 다들 스마트하고 그래서 투자 받을 때 많이 유리한 거 분명 사실입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단순히 스펙 얘기가 아니고요. 눈높이가 너무 높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 성향 때문에 잘못된 사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얘기예요. 제가 초기 투자를 했던 B2B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공동대표 2분이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의 그것도 팀장 출신. 당연히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뛰어나셨고요. 게다가 굉장히 꼼꼼하셨어요. 심지어 그 회사는 초기에 국내 주요 대기업의 큰일까지 따내서 저는 정말 그 회사 덕분에 오랜만에 큰돈 만져보나 정말 많이 설렜습니다. 근데요, 그 회사는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깝게도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자,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딴 게 아니라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을 크게 놓쳤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조바심이 났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서비스가 얼추 완성이 되어 가는데 이 두 분이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 이름 걸고 나가는 건데 이렇게는 자존심 상해서 안 된다, 못 내보낸다, 한 번만 더 다듬자, 이거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출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결국 경쟁자에서 먼저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이 회사의 서비스보다 완성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시점에는 고객사들이 겪는 분명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완성도보다는 핵심 기능 몇 개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학교 다닐 때 항상 100점 맞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분들은 내가 하는 건데 남들 눈에 부족해 보이면 어떡하나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강박 덕분에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커리어를 가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사업의 세계에서는 꼭 100점을 맞아야만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업의 성공의 핵심은 고객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를 적게 내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벌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100점짜리라도 실기를 해버리면 제때 나온 70점짜리만 훨씬 못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냉정한 생리입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완벽주의 경향이 있다면 사업하시기 전에 70점 맞아도 괜찮다. 사업에서는 완벽보다는 발빠른 실행이 훨씬 더 중요하다. 먼저 실행하고 개선해 나가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마인드를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실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꽤 공감되는 부분이 많죠?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창업 사업에 도움되는 정보, 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다양한 실제 사례들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해 놓으셔서 이런 요긴한 정보들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죠. 자, 사업하면 망하기 좋은 두 번째 유형은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물어도 베고 만다. 한 번 시작한 일, 한 번 정한 방향은 무조건 끝까지 물어붙이는 일명 노빠꾸형입니다. 물론 작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그 작은 실패들을 통해서 성장을 지속해야 사업 성공하는 거 이건 뭐 당연히 진리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려는 사업, 내가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한번 머릿속에 정해지면 앞뒤 보지 않고 막 끝까지 밀어붙이는 분들,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쓰고 있는 대표적인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 이게 원래 출발은 카메라 앱이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원래는 카메라 앱으로 출발했지만 출시라고 보니까 카메라 필터를 쓰는 사용자보다 사진 공유 기능을 쓰는 사람이 10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내 의도와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융통성 있는 분들은 유레카를 외치시면서 제품 핵심 기능이나 컨셉을 바꾸겠지만 우리의 노빠꾸형 사업가분들은 안 돼, 이건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야 라면서 원래 방향을 고집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런 노빠꾸 정신을 고집했다면 인스타그램은 그저 그런 카메라 앱으로 아무 존재감 없이 시장에서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럼 이 노빠꾸 타입의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처방은 바로 피보팅입니다. 제가 지켜본 노빠꾸 사업가분들은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걸 실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요, 중간에 더 좋은 방향으로 트는 건 실패라고 부르면 안 되고 피보팅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아이템이나 핵심 기능이 바뀌는 피보팅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의지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귀 쫑긋하고 살피면서 여기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게 진짜 성공 비결이다.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실패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피보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은 계산이 빨라서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누구나 손해보는 거 당연히 싫어하지만 유독 이걸 체질적으로 못 견디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예전에 한 온라인 명품 커머스 회사가 할인 행사를 거짓으로 했다가 막 여론의 문매를 맞은 사건 기억하세요? TV 예능에 나와서 통 크게 할인 행사 하겠다 라고 해놓고는 그 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놓고 할인 행사하는 척했던 그 사건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회사 대표님을 막 나쁜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이분도 어지간히 손해보는 거 못 견뎌하는 바로 그 체질이구나 싶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회사의 돈과 비용, 순이익 같은 숫자에 정말 민감해지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다가 문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사업 초기에 있어서만큼은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내 충성 고객이 되어줄 사람을 쫓아야 합니다. 옛말에 작은 장사꾼은 이윤을 남기고 큰 장사꾼은 사람을 남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케팅할 돈도 부족하고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손해를 보면서라도 나를 인정해줄 충성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숫자에 밝은 분들은 이 단계를 유독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제가 코칭했던 한 스타트업도 마케팅에 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잠재 고객한테 아예 컨설팅하는 수준으로 먼저 솔루션을 제공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했더니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더라고요. 이거면 인건비가 얼만데요? 하면서요. 근데 정작 마케팅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손해보는 거 지독히도 싫어하는 분들께 마지막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디커플링의 저자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탈레스 에스테이시에라 교수님의 말입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 초기에 나를 믿고 기꺼이 나의 팬이 되어줄 1000명의 초기 고객을 모을 수 있을지가 좌우한다.
이 1000명의 로열티 높은 팬만 만들 수 있으면 그들은 강력한 전파자가 되어 SNS 등을 통해 당신에게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진짜 돈은 그 새로운 고객들이 벌게 해줄 거다. 그러니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초기 고객 1000명을 만들기 전까지는 매출, 효율성, 이런 건 잠시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라. 자, 그러니까 손해에 민감한 분들은 테이셰이라 교수님의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요. 충성스러운 초기 고객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죠.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투자의 마음으로 고객을 한번 대해보세요. 그럼 분명 작은 장사가 아니라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드린 얘기 어떠셨나요? 혹시 내 얘기다 하면서 뜨끔한 분들도 분명히 계셨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드린 처방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실패의 그림자를 꼭 잘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창업, 사업 성공에 밑거름 되는 다양한 얘기들 앞으로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자주 뵈시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